안녕하세요, 와인디렉터 안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와인 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와인 마시는 와인 마니아들의 로망이라고 할까? 아니면 와인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의 숙제. 이 와인은 내가 언젠가는 꼭 마셔보고야 말겠다 하는 5가지 와인이 있습니다. 보통 흔히 오데 샤또라고 하죠. 보르도에 61가지의 그랑크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등급 5가지를 오늘 실물로 똑같은 빈티지로 버티컬이라고 헷갈렸네.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같은 빈티지를 동일한 똑같은 와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인입니다. 샤또 오브리옹이고요. 이거는 뭐 확인 안 된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썰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이 오데 샤또의 막내라고 보통 해요. 뭐 무똥이랑 오브리옹이 막내격이긴 한데 그게 똑같은 1등급이지만 그 5가지 1등급 와인에서도 이 미묘하게 순위가 나눠져 있어요. 뭐 명확하게 뭐가 뭐 더 좋다 이런 거보다는 와인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정하는 그 순위가 있는데 거의 오브리옹이 막내격이긴 해요. 이유를 찾자면 오래전으로 흘러 올라가야 돼요. 1등급을 제정할 당시에 보통 1등급이 뽀이약에서 많이 나와요. 샤또 마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뽀이약이라는 말에서 1등급이 생산이 되는데 이 오브리옹 같은 경우는 빼상레오냥이라는 좀 더 떨어진 마을에서 나와요. 근데 그 마을에서 1등급이 나온 이유가 뭐냐, 1등급을 정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림부 장관이 이 오브리옹, 샤또 오브리옹의 주인이었다고 해요. 아마 그 농림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생뚱맞은 곳에서 1등급이 제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 게 1등급 중에서 솔직히 오브리옹이 제일 빠져요. 그 5가지를 줄 세워놓고 보면 제일 빠지는데, 근데 요즘에 반전이 있죠.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어요. 주질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걸 입증하는 게 파커로부터 점수를 100점을 계속 받고 있어요. 2009, 2010, 2015까지 아마도 100점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009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는 가격도 다른 1등급들이랑 많이 비슷해졌고요. 인지도도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막내격인 오브리옹 06 빈티지입니다. 06 빈티지였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1등급 무똥 로칠드. 무똥 로칠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죠. 레이블이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들이 레이블을 대신 그려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그 대한민국 미술 아주 유명한 거장인 이우환 화백이 그린 그림이 무똥 레이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주고 레이블을 그려주는 게 아니고요, 레이블을 그려준 그 화가한테 무똥에서 와인으로 준대요. 근데 제가 그때 얼핏 듣기로는 12병인가 24병인가로 케이스채로 준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림값? 그런 개념이 되겠죠. 보통 무똥이 빈티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2013년 이호환 화백이 그린 거 같은 경우는 해외가로 보통 한 600불 정도 하니까 한 박스 받았다고 하면 한 7, 800? 2박스 받았다고 하면 뭐 1500, 600 정도 되겠죠. 무똥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원래는 4개였대요. 4개였는데 이 무똥이 그전에는 2등급이었어요. 2등급. 지금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유일하게 얘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승격된 유일한 와인이거든요. 그랑크리 이 등급 체계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등급 변화가 없어요. 옛날에 제정한 거 그대로 넘어오는데 얘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이 무똥 로칠드가 로칠드 가문이 갖고 있는 와이너리거든요. 근데 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칠드 가문은 유대인 가문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그 검은 경제를 거의 뭐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돈을 굴리는 집안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다가 뭐 군비를 지원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집안인데 그 집안에 돈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1등급으로 유일하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와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샤또 라투르입니다. 06 빈티지고요. 이 라투르는 거의 1등급 중에 가장 유명하다는 라피트와 라투르가 이제 거의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요즘에는 라투르가 좀 더 인지도가 높아진 게
이 프랑스 와인은 이 유통체계가 좀 독특해요. 엉프리미에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보통 오크통에 2년 동안 숙성을 시키고 나서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와인을 즙을 짜서 와인 메이킹을 해서 오크통에 넣자마자 병입하기 전에 그 오크통에 있는 걸 선물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와이너리들이 실물을 팔기 전에 자본을 확보를 해서 또 이제 그 다음 와인을 만들곤 하는데, 그걸 이제 엉프리미에르라고 하는데, 이 라뚜르는 엉프리미에르를 하지 않아요. 그게 아마 한 5, 6년 됐나? 네, 그때부터 엉프리미에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거죠. 나는 돈이 많으니까 선물 거래로 와인을 팔지 않고 병입을 다 해서 비싸게 팔겠다. 왜?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 오크통에 숙성을 시키자마자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평론가들로부터 점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 와인이 얼마나 좋아질지 얼마나 나빠질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좀 싸게 이루어져요. 근데 병입을 해서 팔게 되면 훨씬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2016년도에 라뚜르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케터가 얘기를 하는 게 자기네가 보르도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엉프리미에서 빠지면서 주위의 샤또들이 굉장히 시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교류가 단절된 상태라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지만 자기네가 보르도에서는 선구자가 될 거다. 향후 몇 년 후에는 이제 자기네를 다 따라서 엉프리미에르에서 빠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도 라뚜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왜? 선물 거래를 하지 않고 병입을 해서 와인을 파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2, 3년 전부터는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극소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격이 워낙 비싸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그래서 요즘에는 라뚜르가 가장 구하기 힘든 와인이다. 네, 라뚜르는 맛도 좋지만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와인, 1등급 중에 1등급 라피트 로칠드. 얘도 이제 로칠드 가문, 제일 잘 나가는 가문에서 만든 와인인데 라피트를 1등급 중에 1등급이라고 해요. 네, 그거는 뭐 지금도 거의 변함이 없지만 요즘에는 오브룡도 치고 올라오고 라뚜르도 치고 올라오고 여기저기 많이 치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1등급 중에 1등급이라고 치는 와인은 라피트 로칠드다. 제가 라뚜르랑 라피트 로칠드를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이 두 개만 방문을 해봐도 그 눈에 확 띄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 라뚜르 같은 경우는 메인 마케터가 중국인이에요. 지금 와인을 매입하는 시장이 전 세계 중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중국 사람을 대표 마케터로 세워놨고, 이 그 오크통을 보관하는 셀러를 가잖아요. 먼지 한 톨이 없어요. 전부 다 시멘트로 아주 정갈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놨고 오크통에도 먼지 한 톨 없어요. 굉장히 깔끔해요. 와인 병입하는 곳, 그리고 이제 자기네도 올드 빈티지 보관하는 창고를 가도 야, 이렇게 깨끗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맞아, 얘네가 시음을 시켜줄 때 자기네 테이스팅 룸으로 불러서 미리 3시간 전에 가장 먹기 좋은 상태로 디캔팅 해놓은 와인을 꺼내놓고 PPT를 하면서 자기네 와인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라피트는 어떠냐, 일단은 라피트를 갔더니 셀러 마스터가 나왔어요. 마케터는 안 나오고 셀러 마스터가 나와서 굉장히 귀찮은 표정이에요. 아, 얘네 또 왔구나, 저 와인도 잘 모르는 동양인이 또 왔구나 하는 그런 표정으로 자기네 셀러를 구경을 시켜주는데, 셀러가 어느 정도냐, 습도가 거의 90%에 달해요. 습도계가 달려있는데 굉장히 높고요. 먼지가 거의 한 이 정도? 거의 10cm 정도 먼지가 쌓여 있어요. 이게 와인인지 뭔지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쌓여 있고, 셀러는 철창으로 가려져서 셀러 안에를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쓱 지나가면서 저기 우리 셀러야, 우리 셀러는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 대단하지? 그리고 끝이에요. 뭐 별다른 브랜드 설명도 없고. 그 와인을 또 시음을 하는데 셀러 바깥으로 나가더니 빈 오크통이 서 있고 거기에 이 08 빈티지 2병이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픈이 된 상태에서 잔도 굉장히 막잔같이 생긴 작은 잔에다가 그냥 컬컬컬 따라줘요. 디캔팅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따서 바로 따라주고 먹어, 우리 와인 최고야. 그러고 먹고 그냥 바로 나왔어요. 얘네는 완전히 전통과 그 자부심, 그걸로 똘똘 뭉친 애들이고,
라뚜르는 굉장히 진보적인 애들이에요. 많이 열려있고 굉장히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 와이너리의 성격만 봐도 이 와인의 성격이랑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마고가 많이 빠졌어요. 무똥이랑 거의 뭐 동급 정도? 아니면 뭐 무똥보다 조금 높은 정도? 네, 그랬었는데 요즘엔 또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마고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패전 사인을 이 마고 이 성 안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유적지 같은 이 성이 이미 이제 유적지 같은 그런 느낌이 됐고요. 이 마고 같은 경우는 뭐 해밍웨이가 워낙 좋아해서 자기 손녀 이름을 마고라고 지었을 정도로 이런 유명 인사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 5대 샤또 중에서 가장 여성스러운 5대 샤또로 통하고요. 일본에, 우리나라에서는 무똥이 가장 인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마고가 인기가 가장 많대요. 그만큼 이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와인인데, 이 5대 샤또는 와인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로망이자 숙제 같은 거예요. 꼭 마셔보고 싶고 꼭 마셔야만 할 것 같은. 저도 지금 여기에서는 마고 빼고는 다 마셔봤어요. 마고 빼고는 다 마셔봤는데 이게 꼭 마시려고 노력을 해서 마신다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직 못 드셔본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1등급은 절대 오프 빈티지 드시지 마시고요. 07이나 04, 02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좋은 빈티지를 드시고 최소 15년 이상 지난 걸로 드세요. 이거 어린 거 마시면 너무 돈 아까워요. 절대 그 가치를 느낄 수 없고요. 꼭 아주 잘 숙성된, 그리고 꼭 믿을 만한 곳에서 사세요. 이게 와인에는 코르키나 부쇼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건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근데 보틀 베리에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보틀 베리에이션은 보관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육안으로는 절대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보틀 베리에이션이라는 이유로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을 드실 때는 꼭 믿을 만한 곳에서 믿을 만한 유통 경로를 가진 와인을 돈을 좀 더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이런 와인일수록 싼 걸 찾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싼 거 괜히 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각인을 새겨놓은 거라 금색으로 잘 보이시죠? 이게 이 뒤에 보면 1815년부터 2015년, 네, 200주년이죠. 200주년 기념으로 나온 마고예요. 근데 이 마고가 보통 아무리 그레이트 빈티지여도 100만원? 100만원 내외? 이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보통 나중에 이제 가격 정리 한번 해드리겠지만 요 15 빈티지는 아주 특별해요. 요 15 빈티지는 해외에 가서 구매를 하셔도 200만원은 주셔야 돼요. 거의 한 3배 차이 나죠. 그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점수도 좋아요. 파커로부터 100점도 받고 여러 평론가들로부터 100점, 99점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200주년 기념 빈티지라는 거에서 더 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등급 같은 경우는 같은 와인이어도 빈티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 예, 그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대략적으로 가격을 알려드리면 라피트는 이게 지금 요 기념 빈티지 빼고는 전부 다 지금 06이거든요. 06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가격 아니에요. 해외 평균가로 봤을 때 라피트가 보통 100만원 내외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한 7, 80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가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점수는 비슷해요. 오히려 무똥이 점수가 꽤 높아요. 이 06 빈티지는. 근데 가격은 라피트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1등급이어도 해외가만 봐도 어떤 게 진짜 1등급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지도라는 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1등급 5가지 꼭 와인 라이프를 즐기시면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와인 디렉터 양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